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33번부터 38번 철학지문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글 같은 경우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지문이 길고 그 다음에 철학지문이 생소한 학생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 그런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강의가 내신 대비 때문에 듣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지문을 읽으면서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에게는 독서를 권합니다. 철학 관련된 책들,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그런 책들 몇 권 독서해 보는 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좋은 책들은 이미 앞에서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강의 앞서서 몇 가지 관련 지식들 좀 이야기하고 갈게요. 지금 가는 순자에 관한 글이고요. 나는 홉수에 관한 글입니다. 둘은 한 명은 동양 철학자이고 한 명은 서양 철학자인데 둘은 잘 엮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보시면 춘추 전국시대, 여기 지금 우리 책에는 전국시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저는 전쟁입니다. 자, 이 시대에 지금 두 명만 이야기할게요.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고요. 우리 문제에 나오는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철학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건 굉장히 힘든데 도움이 되라고 그냥 거칠게 해서 이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둘 다 뭔가 하면 성은 본성이란 거죠. 그렇죠? 맹자는 본성이 착하다는 이야기고 순자는 본성이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맹자 같은 경우는 본성은 착한데 그 착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는 이 본성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성이 드러나도록 노력하자는 거고요. 순자 같은 경우는 본성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악한 본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수양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서양 철학자 지금 홉스 나왔는데요. 여러분 요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만인에 대한 투쟁.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어떤 욕망은 끝이 없고 제약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 세상이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생존과 유지가 불가하다.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라도 권력자에게 이 권리를 양도해가지고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생존을 보장해야 된다. 요런 내용이에요. 그게 사회계약설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책 이름이기도 한데요. 바이어던이라는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본문에 있으니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기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악하죠, 그죠? 왜 같이 엮였는지 알겠죠, 그죠? 자, 배경 지식이 없어도 되지만 알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독서를 권합니다. 자, 본문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 중국 전국시대 말기에는 침략과 정벌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혼란의 시대였다. 됐죠? 이와 동시에 국가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모색한 여러 사상자들이 융성한 시대이기도 했다. 했죠. 기원전 3세기 이야기했고요. 이건 어휘 문제인데, 자, 어휘 문제를 풀 때 항상 여러분 주관식으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요거 풀어가시면서, 자, 요거를 뒤에 보면서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요. 여러분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 해결을 위한 길을 찾다 정도 떠오를 것 같아요. 맞나요? 요 정도 떠올릴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뒤에 보면, 넘기지 않을게요. 왔다 갔다 하면 정신없으니까요.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시대에 활동했던 순자는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악이라 규정하고 악은 온전히 인간 성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다. 이거는 본성입니다. 성이란 인간이 태어나서 지니고 있는 동물적인 경향성을 일컫는 말로
욕망과 감정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 중에 이익을 좋아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성이 악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했죠. 사회적 자원과 재원은 한정적인데 사람들이 모두 이기적 욕망을 그대로 좇게 되면 그들 사이에 다툼과 쟁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나요? 일단 여기서 보면 자원과 재화가 한정적인데 욕망을 쫓게 되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정의죠. 그쵸? 정의.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하지만 그는 인간은 성뿐만 아니라 심도 가지고 있대요. 이 성은 그래서 좋지 않은 거죠. 그쵸? 욕망입니다. 하지만 심도 가지고 있대요. 성에서 비롯한 사회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요게 해결이네요. 저게 문제면요. 그죠? 심은 인간의 의지 능력을 뜻하는데 인간의 감각기관이 가져온 정보를 종합해 인식하고 판단한다. 즉 심은 성이 합리적인지 판단하여 성을 통제한다. 자, 지문 읽기 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심을 잘 가꿔야 되겠죠. 이러한 심의 작용을 통해 인간은 매우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인간의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 그것의 산물을 위라고 한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하고 가세요. 자, 성은요 어떤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죠? 맞죠? 이기심 때문에. 그쵸? 심은요 이 성을 통제합니다. 그쵸? 맞죠? 그리고 이런 후천적인 노력이나 결과를 위라고 합니다. 순자는 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위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특히 위의 핵심으로 예를 언급하고 그것을 실천할 것을 주문한다. 예란 위를 축적하여 완전한 인격체가 되는 성인이 일찍이 사회의 혼란을 우려해 만든 일체의 사회적 규범을 말한다. 정의죠. 정의. 예란 사회적 규범을 말한다 되겠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인격체가 된 성인이 일찍이 사회의 혼란을 우려해 만든 사회적 규범이다. 여러분 4개 나왔습니다. 4개. 성은 욕망과 감정이죠. 심은 성을 통제하는 겁니다. 위는 심의 후천적 노력입니다. 예는 사회적 규범입니다. 자, 이는 개인의 도덕 규범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입니다. 계속 나오죠. 개인적이기도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모든 행위의 기준이자 사회의 위계 질서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그렇군요. 위계 질서. 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하는 것인데 이는 인간의 욕망 추구를 긍정하되 그 적절한 기준과 한계를 설정함을 의미한다.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위치에 맞게끔 욕망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다툼과 쟁탈이 없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죠? 자, 됐습니까? 뭐라고요? 자신의 위치에 맞게끔 욕망을 추구하게 함. 됐나요? 자, 본문하고 관계없는 내용이라서 이야기하지 않을 건데요. 이게 현재까지 어떤 동양에 이런 영향력이 있는데 이건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건 문제 푸는 거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이때는 자신의 위치에 맞게끔 욕망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순자는 군주를 예의 근본으로 규정하고 그의 역할을 중시한다. 군주가 뭐라고요? 예의 근본이래요. 군주는 계승되어 온 예의 공통된 원칙을 지키고 당대의 요구에 맞춰 예를 제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군주는 백성들의 직분을 정해주고 그들을 가르쳐 예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 여기서는 군주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가 중요하죠. 이를 통해 백성들의 성은 교화되고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군주가 예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순자는 당대 사상가와 달리 사회 문제의 원인을 외적 상황에 찾지 않고 타고난 성향에서 찾음으로써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새로운 관점 제시 뭐다? 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점에서 순자는 인간의 후천적 노력을 바탕으로 후천적 노력, 인간과 사회를 시킬 가능성을 신뢰한 사상가라 하겠습니다. 했죠. 자, 현재 두 개가 섞인 비문학 지문이 하나씩은 꼭 출제가 되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나를 읽고 밑에 문제를 지우고 하나를 읽고 마무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푸는 게 효율적입니다. 자, 그래서 가로 풀 수 있는 거 먼저 풀고 나 지문 가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가나의 공통점입니다.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났나요? 현실을 개선하려는 사상가의 견해와 의 맞죠? 종교적 믿음을 바탕으로 성립된 권력의 개념 없어요. 공통점이기 때문에 없으면 틀린 거예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야기한 전쟁이란 말이 있었죠. 사상 탄압 양상 없어요.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진 지도자의 위상, 지도자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만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는 말은 없어요. 한 개의 시대를 이야기했고요. 통시적이라는 건 시간의 흐름인데 시간의 흐름 없죠. 기원전 3세기 전후입니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답이 2번 같아요.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죠? 나 한번 볼게요. 35번 해설하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은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 직분을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위치에 맞게끔 어떤 욕망을 추구해서 다툼, 싸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자, 볼게요. 개인의 욕망보다 사회적 요구를 강조하여 이것도 아니죠. 심의 부작용이 아니라 성의 부작용이죠. 틀렸습니다. 성과 심의 차이를 구분하여 새로운 도덕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성과 심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신분적 차이를 구분한다?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이 심을 체득하게 하여 혼란한 사회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있는데, 자, 심은 분성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혼란한 사회적 상황을 해결하는데 그 신분적 차이를 구분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죠. 예. 개인의 도덕 규범과 나라의 통치 규범을 구분하여 자, 사회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얘를 설명하는데 얘는 개인의 도덕 규범이자 나라의 통치 규범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구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정된 사회적 자원과 재화를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회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답입니다. 자, 뭔 이야기인가 하면 자신의 신분에 맞게끔 욕망하죠. 욕망이 똑같더라도 자기 신분에 맞게끔 욕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가와 관련된 문제 33번, 35번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홉스 이야기할게요. 홉스가 살던 17세기는 종교 전쟁과 내전을 겪으면서 순자가 살던 시대와 비슷하죠. 혼란스러웠다. 이에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왕권 신수설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다. 왕의 권리는 신에게 받았다는 설이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홉스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고자 신이 아닌 인간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다 했죠. 그쵸? 인간 중심적 시각이네요. 그쵸? 이거 틀렸다. 맞죠? 그냥 봤습니다. 답은 요거 2번이에요. 그죠? 자, 좋습니다. 홉스는 국가 성립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집단적 삶인 자연 상태를 가정한다. 그는 인간을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또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누구나 절대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데 이를 자연권이라 말한다. 자연권이 뭐다? 머릿속에 놓고 가셔요. 자연 상태에서 누구나 절대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데 그는 전쟁과도 같은 이 상황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됐죠? 자, 이라고 명명한다. 이름 붙인다 정도 되겠죠? 아, 우리 앞에서 요거 잠깐 볼까요? 여기, 이 비, 니은 디귿. 여기 볼게요. BC 볼게요. B. 얘란 위를 축적하여 뭐죠? 쌓다 되겠죠? 이따 문제 풀 때까지 좀 기억해 주세요. 신뢰 가능성을 신뢰한다는 뭐죠? 뭐죠? 믿는다죠, 그죠? 오케이, 믿는다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인간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평화와 안전을 바라게 되는 감정을 유발하기도 한다. 맞죠? 그러니까 이기적이지만 또 안전을 추구해요. 그쵸? 왜요? 인간은 누구나 죽으니까요. 그죠? 이때 인간의 이성은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법칙을 발견하는데 홉스는 이를 자연법이라 일컫는다. 자연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평화를 추구하고 따르라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를 위해 인간의 이성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그것을 양도하는 사회계약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자연권, 자연법, 사회계약 정확하게 알아두고 가셔야 됩니다. 자, 자연권은 자연에서 누구나 절대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죠? 자연법은 자, 인간이 이기적이긴 하지만 평화와 안전을 바라죠. 그죠? 그래서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법칙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사회 계약이 필요해요. 그쵸?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연법과 자연권의 권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법을 위해서는 다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연법이 필요한데 자연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연권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돼요. 그죠? 네, 포기하는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요 관계 100% 묻겠죠. 실제로 물었습니다.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회계약은 두 단계다. 두 단계 찾을 준비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단계는 개인과 개인은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하고 자연권의 대부분을 포기하는 계약을 맺는다. 그런데 이 계약은 누군가가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 쉽게 파기될 수 있다.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약 위반을 제재할 강제력과 힘의 소유자가 필요하다. 이에 개인은 계약 위반을 제재할 공동의 힘을 지닌 통치자와 두 번째 단계의 계약을 맺는다 했습니다. 됐죠? 통치자와 맺는 게 두 번째 계약은 개인 대 개인의 계약, 두 번째는 통치자와의 계약입니다. 첫 번째 계약에서 강제력과 어떤 통제력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통치자와 맺는 겁니다. 이러한 계약 과정을 거치며 리바이어던이라는 국가가 탄생한다. 리바이어던은 본래 성서에 등장하는 무적의 힘을 가진 바다 괴물 이름으로 홉스는 이를 통해 계약으로 탄생한 국가가 강력한 공적 권력을 강조한 것이다. 강력한 공적 권력을 강조했습니다. 통치자는 국가 권력의 실질적인 행사 주체로서 국가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대신 개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책무를 갖는다. 그는 강력한 처벌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개인들이 이에 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통치자가 개인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개인들 간의 투쟁을 해소함으로써 비로소 평화로운 사회가 구현된다 했습니다. 리바이어딘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했고 통치자의 강력한 공적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국가가 성립하게 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가 지닌 힘의 원천은 신이 아닌 자유로운 개인들에게 찾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주권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의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밑으로 가셔서 33번. 33번. 인간 중심적 시각 틀렸죠? 현실을 개선하는 사상과 견해의 맞습니다. 종교적 믿음으로 바탕으로가 아니라 종교적 믿음에 해이가 왔죠.
국가와 국가의 전쟁 없었고 지도자의 위상을 통시적 없었습니다. 그렇죠? 답 2번이었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군주와 통치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군주는 사회 구성원의 내면 변화를 전제로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를 만든다. 예를 솔선수범하는 사람입니다. 통치자는 신으로부터 보여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답이 너무 쉽죠. 이건 왕권신수설의 의문을 품었다고 그랬습니다. 군주는 백성을 사회적 위치에 맞게 행동하고 통치자는 개인들의 상호 적대적 행위를 중지를 요구한다. 됐죠? 군주는 예를 바탕으로 교화를, 통치자는 강력한 공적 권력을 바탕으로. 맞죠? 군주와 통치자는 모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사회적 역할 이행에 책무를 갖는다. 답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35번에 5번, 36번. 니은을 이해한 내용입니다. 자, 니은이 뭐였나요? 사회계약입니다. 그죠? 자, 만인에 대한 투쟁, 만인의 투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 오케이.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포기는 자발적인 동의. 맞습니다. 자,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뭐죠? 자연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개인은 첫 번째 단계, 개인과 개인입니다. 그 계약을 맺죠. 공동의 힘으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계약을 맺는 거죠. 3번입니다. 첫 번째 계약은 두 번째 단계의 계약과 달리 제재 수단이 없다. 맞죠? 두 번째 계약은 권리 양도가 이루어진다. 됐습니다. 답은 3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가순자와 홉스 입장에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 요거 본 적 있을 겁니다. 본 적 있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자, 생물학자인 게리 타디는 공유지에서의 자유가 초래하는 혼란한 상황을 공유지의 비극이라 일컬었다. 그는 한 목초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예로 들어 이를 설명하였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다. 한 목동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많은 소태들을 풀어놓는다. 다른 목도등도 같은 방법을 취하게 되고 황폐화된다 했죠. 자, 이거 뭐 떠오르나요? 예, 만인의 투쟁 떠오르죠, 그쵸?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은 한정적인데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순자는 목동들이 위를 하였다면, 맞죠? 위를 하였다면 황폐화를 막을 수 있다. 됐죠? 그러니까 성을 억제하고 심을 실천해야 됩니다. 홉스는 목동들이 처한 상황을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욕망이 발현된 자연 상태. 맞죠? 순자는 완전한 인격체가 만든 규범이, 홉스는 강력한 국가의 개입이. 맞죠? 순자는 성을 그대로 쫓는 모습, 성은 본성이죠, 욕망이죠. 자연권을 행사하는 모습. 맞죠? 이기적인 행동. 순자 홉스는 모두 목동들이 공포를 느끼게 되면 문제 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갖게 될 것이다. 홉스는 맞아요. 순자가 아니죠. 그쵸? 강력한 처벌, 홉스는 낫지만 순자는 그게 아니죠. 군주가 모범이 보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 어휘 문제. 아까 다른 말로 우리 한번 바꿔봤는데, 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C가 뭐였죠? 우리 앞에서 C가, 자, 변화 가능성을 신뢰한다는 뭐야? 믿는다는 거죠. 그쵸? 근데 자기 주장을 굽혀 남의 의견을 쫓는 거는 다르죠. 추종한다 정도 되겠습니다. 그쵸? 답 3번 되겠습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저 지문이 좀 길고 어려웠습니다. 이런 글들도 여러분이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